그 사람이 주말 일정 들었나? 이렇게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답장을 보낸 거야. 다 필요 없어.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돼. 저리 맘에 안 들면 중이 떠나는 거잖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근데 뒤에서 갑자기 과자가 날라오는 거야. 뒤에서 갑자기 과자가 이렇게 턱 날라오면서 내 발 밑에 과자가 탁 떨어진 거야. 인격 모독을 당한 거지 나는. 근데 나는 회사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진짜로. 퇴사를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일단 개인적으로 주변 시선을 의식을 안 하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사는 타입이기도 하고 실제로 의식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눈치가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반응이 이제 나 퇴사하기로 했어. 퇴사 날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너 그러면은 그 회사 그만두면 뭐하게? 이직할 때는 구했어? 고정지출을 어떻게 하게?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1년도 아직 안 됐잖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1년도 안 돼서 그만둔 거는 1년 이상은 정말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도 못 채우고 뛰쳐나올 만큼 너무 힘들었던 정신 상태였고 이미 그때 세뇌도 너무 많이 당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태였고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하는데 뭐라도 먹고 살겠지. 그럼 내가 길바닥에 나한테 어쩌든 너네들이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인드였고 개인적으로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믿어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둬도 나는 건축을 한 사람이고 이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 어딜 가서 뭘 해도 나는 잘할 거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 당시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니까 그러게 해도 그냥 뒤돌아서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게다가 그거는 이제 심심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나 가장 절친한 친구들은 오히려 그래 네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넌 어딜 가도 잘할 거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믿어주는 응원의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퇴사하고 나서 생활비, 고정 지출 뭐 어떻게 고정 지출은 내일채움 돌려받은 내 본전이랑 그동안 내가 진짜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모아뒀던 저축한 내 돈들이랑 나랏돈도 조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어요? 한 거를? 저는 단언컨대 퇴사를 하고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퇴사하기 너무 잘했어.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무작정 내 결심이 옳아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퇴사를 하기 전에 내 일상의 삶과 퇴사를 하고 나서의 일상의 삶이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여가 시간이 많아진 거? 달라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에서 벌었던 돈은 회사를 다니기 위한 유지비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유지할 게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모아뒀던 돈이랑 내일채움 그런 거랑 해가지고 커버가 딱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아껴 살았지. 근데 아껴 산 것도 사실 제가 물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쇼핑하거나 이런 거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저는 커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딱히 돈을 많이 쓰는 데도 없었고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후회를 할 이유가 없었어. 아 달라진 건 또 그거였네. 운동 등록을 못했다는 거.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모든 사람들 다 퇴사는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뭐라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얘기가 그거지. 회사는 진짜 다니기 싫은데 내가 돈 때문에 이 회사를 다니긴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회사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월세 낼 돈 없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신용카드값 밀려서 내가 막 신불자가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모르겠고 나 일단 이 회사를 탈출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전문직이라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였고 취업이 어려운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퇴사하면서 든 생각은 회사는 거기 아니어도 많아요.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거 여기서 받나 저기서 받나 똑같다. 아, 그 차이지. 몸이 편하냐 마음이 편하냐 이 차이인 거지. 회사를 다닐 때는 마음은 굉장히 편해. 왜냐면 다달이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사실 내가 출근 도장만 찍으면 돈이 들어오는 게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근데 몸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 그것도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제가 너무 좋아졌어요. 건강을 찾았네요. 이제 마음이 종종 불편하긴 한데 그 이후에 그럼 두 번째 회사를 가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회사를 계약으로 2달만 일을 하기로 하고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는데 거기도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저까지 해서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작은 회사였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성향이 굉장히 올바르신 분이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자마자 첫날부터 완전 쇼킹, 완전 문화 충격이었던 게 제가 첫 번째로 갔던 회사에서는 저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사셨는데 다토시 컴퓨터 구매했는데 연결해가지고 쓰면 된다고 그래서 다른 분이 저를 도와줘서 컴퓨터를 설치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본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내가 연결선 다 꽂고 했는데 심지어 연결선이 뭐가 하나가 없었어. 그러니까 창고 가가지고 연결선 막 찾아가지고 창고도 그때
연결선도 겁나 많네. 그중에서 뭐가 맞는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지고 뭐 하는데 뭐 서버 연결도 안 돼 있지, 프로그램 깔려있는 것도 하나도 없지. 진짜 있는 거 인터넷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스케치업, 캐드도 깔려고 하는데 되네 안 되네 했다가 막 도저히 안 되니까 학생용을 깔았어. 학생용이라도 깔았지. 그랬는데 두 번째 회사 가니까 첫날 딱 갔는데 제 자리를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대통씨 여기 앉으세요 해가지고 거기 딱 앉았고 컴퓨터 딱 켰는데 내 이름이 석재가 딱 뜨는 거야. 그거 완전 쇼킹. 나는 심지어 계약직으로 2달밖에 일을 안 한다고 얘기를 끝내놓고 간 건데 딱 로딩하면서 내 이름 딱 뜨는데 갑자기 감동. 그러고 이제 컴퓨터 막 뒤졌는데 다 깔려있어. 완전 문화 충격. 모든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는 거야. 나는 그때 그게 너무 쇼킹했어. 왜냐면 원래 회사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재정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그 회사에 다니던 다른 사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도 그 회사가 첫 회사였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니까 완전 문화가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하다가 만난 거지. 첫 번째 회사에서 그러고 나서 그만둘 때쯤 어떤 윗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 잠깐 회사에 한 달 정도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분 컴퓨터를 이제 마련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마련을 했어요. 그 모니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해놨어. 근데 모니터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좋은 모니터고 하나는 별로 안 좋은 모니터였어. 좋은 모니터를 연결을 하니까 연결잭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는 모니터로 연결을 다 해놓고 세팅해놓고 프로그램도 다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경험했던 걸 토대로 이제 막 다 깔아놓고 준비를 다 세팅해서 전원 버튼만 누르면 그분은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이 오신 날에 이미 오셨는데 내가 그거 다 해놨는데 다 해놨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상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나 봐. 내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모니터를 바꾸는 거야. 내가 기껏 연결 다 해놨는데 그 연결하는 것도 잭도 잘 안 맞아가지고 각도 잘 맞춰서 해야 이게 연결되는 건데 기껏 다 해놓고 세팅 다 해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뽐내고 싶어가지고 모니터를 바꾸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보니까 갑자기 열이 뻗쳐가지고 그 상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세팅 다 해놓은 거랑 컴퓨터 켜기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가 안 되길래 이렇게 해놨냐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이게 좀 안 좋아 보여가지고 모니터 바꾸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했지. 이 모니터가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해도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내가 이걸로 해놓은 거다. 나도 생각했지. 내가 짜증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신입사원 공채로 뽑아가지고는 컴퓨터 셀프로 설치하게 하더니 다른 분 오시니까 컴퓨터를 세팅을 해놓잖아. 나는 이제 나이, 직급을 떠나서 어쨌든 회사에 새로운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낀 거지. 뭐 동방 예의 짓고 다 필요 없어. 어쨌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뭐가 설치는 안 돼 있어도 박스는 좀 뜯어놨어야지. 같은 상황에 대우가 다르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이미 퇴사 얘기가 끝난 상태여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것도 있었다. 점심시간. 이거 진짜 끝도 없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점심을 같이 먹어요. 다 같이. 계산을 할 때 나 말고 다른 사원한테 자꾸 카드를 주는 거야. 근데 점심 식대가 따로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개인 카드로 긁는 회사였는데 자꾸 자기 카드를 한 사람한테 몰아서 줘서 그 한 사람이 다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아래 사원한테 주면서 그 사원이 한 번에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근데 그런 발상을 해본 적도 없고 살면서 그런 시스템을 처음 봤어요.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계산을 하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막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보통은 이제 밖에 나가서 앞에서 이쑤시고 있고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진짜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왜 저러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항상 맡아서 하던 그 사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카드를 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거를 왜 주는 거지? 이게 뭔가 그들만의 문화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사원이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꼰대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그냥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회사에서는 급여도 거의 2배를 주는데 식대도 따로 나왔어요. 식사를 법인카드로 긁어주셨지. 어쨌든 점심 먹을 때도 보통 내가 숟가락을 놓은 적이 진짜 손에 꼽아. 왜냐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숟가락 막 놓고 자기 거 놓다가 이제 막 놔주시고 반찬도 자기들이 이렇게 막 가져오시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이람? 막 이러는데 심지어 법인카드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나서 내가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것도 아니야. 그런 멘트도 아예 안 치는 진짜 꼰대 전혀 없는 그런 회사였어. 되게 민망해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지? 내가 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전에 회사는 꼰대 100%는 아니지만 꼰대 문화가 너무 강했고 두 번째 회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굉장히 민망해 하셨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처음이고 그 사람들이랑 약간 정을 쌓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일만 하고 나가자 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